어저께 동영상 올리고 오늘 또 올립니다. 제가 올해 제가 이렇게 2025년 돼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71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무역과 나오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문과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막 이렇게 인생이 내가 다시 살게 되면은 왜 내가 컴퓨터 공학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그런 쪽에 내가 왜 기술을 안 배웠을까? 이제 이런 거를 내가 많이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추세가 AI다 컴퓨터 이쪽으로 하고 반도체 이쪽으로 가고 하니까는 그런 쪽에 이제 이렇게 욕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지에 그 화계가 있고 그 화계에 있는 그 위에 그 인수가 딱 투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재라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천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 세상을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이끌어가고 그러죠. 요즘에 제가 그런 제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문과 쪽으로 공부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컴퓨터 쪽으로 내가 공부 안 했냐 이런 거 후회하고 하는데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은 요즘에 그 AI 이렇게 해가지고 엔비디아하고 뭐 엔트로피 뭐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좀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서 적용한 거를 이렇게 크게 미국이 차고 나가고 하는데 중국의 양문봉 그러니까 중국말로 양원 펑 그래요. 양원펑. 그래가지고 딥시크라고 하는 거를 개발한 해가지고 쇼크를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가 쇼크를 받았죠. 그 주식이면 17.5%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놈하고 뭐 78억 가지고 만들었고 뭐 그러면 몇백억 만드는 걸 78억 만들어가지고 뭐 20분의 1도 그걸 개발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저께 제가 이제 이런 계기를 한 건 뭐냐면은 박정훈의 지식한방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사람이 상당히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식 한방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심도 있고 정도 있게 딱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딥시크에 대해서 쭉 하면서 AI에 대한 걸 쭉 설명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나라는 이 양문봉, 그러니까 양원봉과 같은 딥시크 같은 거를 왜 우리나라 이렇게 젊은이들은 개발하지 못하나? 근데 그것이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게 양문봉이라 이거는 이게 펀더 하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상에 우리나라 이 소프트웨어 계통이나 전자 쪽에 하는 사람들도 이 양문봉이는 쪼장성 쪼장대학교 나오고 이거 토박이라 그럽니다. 외국 유학 땅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 말고 중국의 국내파들만 해가지고선 이렇게 딥시크라는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들어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만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듣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공학적으로 하는 애들한테 정책적으로 확 밀어주고 저 미국까지 유학하는 사람들 막 뒤로 와가지고서 그걸 개발하라 그러면은 양문봉이 같은 이런 식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우리나라 없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박정훈 지식한번 이게 보면서도 박정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쪽에 돈을 몰아주고 이렇게 미래 산업,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AR이든가 그다음에 바이오나 이런 쪽에 미래 첨단 산업 쪽으로 이렇게 돈을 몰아주지 않고 부동산 쪽으로 띄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치하는 놈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이라고 때 늦지 않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양문봉 이게 이해만큼의 똑똑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도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은 자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쪽에 인재들 양성 안 하니까 조금 우수한다는 놈들은 미국의 그 이렇게 그 AI 개발하고 컴퓨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들을 뺏기는 거죠. 제 주변에는 이제 삼성의 그 연구소장 하는 그 되게 저기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자주 통하는 분이 하나 계시거든요. 근데 삼성이 옛날 같지 않고서 인재가 많이 빠져나간답니다. 근데 그거는 그게 대우를 이렇게 안 해주고 하니까는 더 돈 많이 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는 거죠. 근데 이 양문봉이라고 하는 얘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중국의 토백이래요. 그러니까 중국 외국 갔다 오지도 않고 중국 저장대학교 나와가지고 컴퓨터 공 배워가지고 했다는 놈이거든요. 그래야지 이놈이 그 딥시크라는 걸 또 개발해내가지고선 전 세계를 그냥 완전히 그냥 게임 체인저가 땅 쳤잖아요. 그래서 그 어저께 이제 박종훈이 지식한번에 따올 때 아론 체계라 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비밀스럽게 하는 그 체계하고 말고 일반 체계를 아론 체계라고 공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다 해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에 이렇게 개발하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아론 체계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초적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걸 막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무슨 생각 막혔냐면 아유 내가 저기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이게 컴퓨터 공학 쪽 배웠으면은 내가 이게 아론 체계를 배워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제2의 양원몽 같은 걸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71이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 재현할 때 우리나라 미래 지도자들이 왜 이런 애들 중국의 양문봉이와 같은 이런 애를 왜 양성해내지 못하느냐 이게 답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이 국민이 되게 이렇게 영악하고 되게 이렇게 스마트하고 이렇게 지기 싫어하고 이렇게 끈기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 양문봉이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인재들만 끌어모아도 아론 체계가 이제 그 AI의 아론 체계가 일반하게 딱 공표됐다면 거기도 새로운 거 푸르푸르 튀어나와가지고선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것 말고도 우리나라 자체 체계에서 만들어내가 전 세계에 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도 양원봉의 특출한 애라고 천재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우리나라도 양원봉 같은 인재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도자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양성해 하면은 그 제2, 제3의 양원봉이 우리나라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되게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 지도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저기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딱 보면 그 이만갑이라고 하는데 그 탈북 그 북한 탈북자들이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남북 통일하는 거를 80%가 이렇게 반대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남북 통일 묵으면은 뭐 나중에 뭐 북한 놈들 뭐 귀찮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 80%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남북 통일 이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북한에 탈북한 여자가 딱 얘기하는데 북한은 이판사판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통일 되기를 되게 바란답니다. 나 그 얘기 깜짝 놀랐어요. 북한 동포들은 김정은의 폭정에 시달려가지고 배고프고 못 살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한국 남한이 잘 산다는 걸 다 번져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 하냐면은 그냥 남한이 잘 사니까 남북 통일돼가지고 우리도 잘 살았으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북 통일 빨리 됐으면 이렇게 저기 한답니다. 그러면 그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하고 그 밑에 일부 종자들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래의 지도자 해가지고 그 정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나는 제가 이게 작년 2023년 3월달에 천부명이 하나님의 요 얘기를 썼어요. 나라 민족을 정치 재현해가지고 이 얘기를 분명히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남북 통일을 반드시 수행해라. 그게 이제 미래 대통령한테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요. 뭐 저기 5월달 되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돼서 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뭐냐면 이재명이는 쉽게 말하면 이게 전쟁을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 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저기들은 이게 피 흘리고 뭐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를 되게 안 좋게 해요. 옛날 김영삼이도 그걸 되게 안 좋고 했거든요. 이제 김영삼이 그 1994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북한이 그 미국에서 그 영변 시설을 들깔날았었어요. 그때 이제 그 김영삼이가 뭐냐면 내가 대통령 할 때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무마시켰거든요. 못하게 해가지고 2시간 전에 막 비행기 떠가 깔려고 할 때 2시간 전에 그걸 못했다 그러더라. 김영삼이가 그때 뭐 그냥 오케이 하고선 만반을 준비하고선 딜이 깔 때 치고 올라가 이렇게 했었으면 통일이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김영삼은 그냥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그 내가 말 쪼질이지 쪼질이. 그러니까는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자를 그러니까 되게 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제 남북 통일 기회를 놓치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뭐냐면은 이게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남북 통일을 완수하라 이렇게 얘기죠. 그럼 전쟁을 거면은 지금 현대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 걸립니다. 한 달 안 걸리고 그런데 핵무기를 쏘지 못하게 미연하게 딱 막아가지고선 김정은을 암살하는 식으로 딱 전쟁하면요. 거짓말 한 달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냥 남북통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글에도 썼지만 천문명이 하나님이 해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한 정치제를 거기 이렇게 썼지만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치안이나 이게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는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불안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남의 거 탈취하고 뺏으려고. 그래서 치안이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남북 통일 딱 되면은 뭐냐면 이렇게 그 정부에서는 치안만 딱 담당하고 삼성, 현대, LG, 롯데 뭐 이렇게 대기업 있죠. 한화 이런 데 해가지고서 니들이 올라가가지고선 북한에 가가지고선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사람들 흡수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이렇게 남한처럼 주는 식으로 이렇게 개발해라 이렇게 하면요. 그냥 그 치안이 자연스럽게 쉽게 말하자면 안정화됩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내가 여기 글에도 썼지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 불안을 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북한 사람들 저기 할 때 삼성, 현대, LG, 롯데, 금성 뭐 이렇게 그런 데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선 사람들 인건비 저기 하는 그 사람들 쓰고 거기다가 지하자원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흡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대박도 안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전쟁 터져가지고선 뭐 사회 불안하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인간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안정되면요 다 편안하고 누굴 해하지 않게끔 사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핵무기만 터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몇십만 명 내가 보기엔 한 20-30만 명으로 이렇게 사상자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핵무기 터지기 이렇게 하면은 100만 명이 죽고 한 300명 다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자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남북 통일이 딱 되면은 저기죠. 남한은 지금 5,100만이고 북한이 2,600만이고 터다면 7,700만이 돼요. 100만 명이 사상자가 이렇게 되고 하면은 7,600만 명이 남북과 통일돼가지고 큰 단위 민족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실제로 안수 집사라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밥 먹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 전쟁 바람이 막 일어나고 이제 그런 위험한 적이 했거든. 연평도 포격 사건인가 그때 이제 그 친구와 같이 밥 먹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전쟁 터지면 어떡하냐 뭐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믿는지. 그러면 내가 대뜸 그랬어. 너 여기가 좋아? 천국이 좋아? 너 천국에 있는 거 안 믿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천국에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여기가 좋아? 천국이 좋아? 당연히 천국이 좋지. 그러면 너는 이 땅에 뭔 미련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런 얘기 딱 했어요. 그때 아무 말을 못해요. 분명한 거는 내가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차점이 육체의 죽음,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하나도 안 갖습니다.
이건 누구하고 저 목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딱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그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 그걸 딱 보면 이 사람은 진짜인지 날 테니 템박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게을지 않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성령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요걸요 하나님이 아주 천사를 통해 가지고 눈빛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길게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시킵니다. 절대로 쉽게 죽이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딱 보면은 죽음에 대한 거, 이게 육체 사망에 대해서 거의 초월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전제 쉽게 말하지만 나 같은 이런 식의 예언을 할 정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를 이 글에도 썼지만은 전쟁 터져가지고 나 이 땅에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미사일 맞거나 포탄 맞아서 그때 나는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신 내가 죽더라도 나는 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들은 7,600만 명, 한 8천만 명의 적이면서 큰 적이래 가지고 당당하게 이 전 세계에서 1등급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쟁을 불살라했던 남북통일을 완수하라. 이거는 상당히 쉬운 얘기예요. 김정은은 그 밑에 그 추종하는 종자들, 내가 어제 딱 봤는데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2,600만 명 중에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그 종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요것들만 이렇게 제거하면요, 그냥 저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그 북한 동포들한테 이렇게 남한처럼 잘 살게 된다. 그런 인식을 딱 가지면요, 대박치하는 이게 대박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 뭐 이렇게 동서도 이렇게 독일이 통일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독이 되게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 세금 적용한 거 말고 그냥 자꾸 얘기했지만 삼성, 현대, 뭐 롯데, 한화, 뭐 LG 이런 데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대기업 위주로 올라가가지고 니들은 거기 가서 잡해 이렇게 얘기하면 대박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야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딥시크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탈북해서 온 사람들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몇몇 김정은하고 이렇게 일부 작당만 빼놓고는 북한 동포들이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빨리 남북 통일 됐으면 하고 한국 국민보다는 더 바란답니다. 그걸 왜 해결을 못해? 나는 그거 보면 참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한 100만 명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했더니 러시아가 70만 명이고 이게 30만 명이 해서 한 100만 명 죽었고 그 한 3배수가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걔는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100만 명 죽고 이렇게 하고 그랬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막상 김정은을 제거하고서 이렇게 딱 정하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한 달도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왜 못해 이 새끼들이.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과감히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하면은 저는 대뜸 그래요. 김정은 까불고 하면 그 가서 암살해 죽여. 걔가 지금 만반을 주면 딱 해가지고 그걸 그랬죠. 미국이 뭐라 했지? 미국은 또 다른 민족입니다. 왜 자꾸 미국한테 주한미군 이걸 얼매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핵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주한미군이 저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자체 군사 무기 가지고는 북한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이제 미래 지도자하고 내가 정치원의 대통령이 딱 되고 하면은 뭐 트럼프가 뭐 이렇게 방위비 올리고 뭐면 난 나가 니들 나가 자식들아 그래요. 나가 그럽니다 저는요. 나가 그래가지고 13조인가 몇 조인가 그거 이렇게 저기 하는데 1조 3천억인가 그거를 이제 주한미군 저기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 가지고 무기도 탄탄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주한미군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별로 제가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더라고요. 남들은 뭐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인식 같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이거는 저는 만약에 내가 지도자고 대통령이 딱 되면요 핵무기 만들어 그래요. 그럼 막 뭐라 그러면 북한한테 미국 뭐라 그러면 대뜸 그래요. 그럼
뭐 니들이 우리나라 지켜줄 것 같아? 그럼 그런 소리 좀 말고 그렇게 가지고서 그 주한미군 그런 얘기를 당위적으로 얘기하면은 차튼 그래요 저는 그냥. 핵무기 만들면은요 쉽게 말하면 북한하고 대승하게 되죠. 근데 핵무기 만들고 그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전쟁을 불살르도록 김정은을 암살하고요 이렇게 통일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핵무기 한 50기 60기가 있다는 거죠. 남북통을 딱 대보세요. 그러면은 핵무기 한 60개 가지고 있는 땅땅한 나라가 되죠. 내가 얘기하고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박정훈의 지식 한 방에서 뭐냐 미래 먹거리를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는 옛날 그 박근혜서부터 문재인서부터 뭐였냐 이렇게 지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새끼들 돈 벌려고 이렇게 부동산 띄우는 정책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부동산에 몰아줬다 그러더라고요. 박정희 지식 한 방에서 박정희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래 먹거리 AI나 바이오나 그 첨단 미래 산업이 해가지고 돈을 몰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 새끼들이 안 한 거예요. 그 많은 그 유튜브의 채널에서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35년 동안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하질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박정희가 중화공업하고 이병철이가 전자산업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힘든 나라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나라가 됐죠.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뭐냐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가 되게 이게 든든한 국가인 거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남북 통일이 딱 되면은 77만 명의 그 땅땅한 국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금은 경제 10대 강국이라 얘기하는데 경제는 5대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땅덩이 그런 미국, 중국, 러시아 뭐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인도, 브라질, 브라질 같은 데 인도 정도면 저기 오고 올 때 우리나라 4등이나 5등의 큰 대국가죠. 일본은 옛날부터 뭐 지금도 뭐 국민 생산에서는 우리나라 앞서는지 몰라도 총체적으로 그때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지게 되죠. 통일되면요. 군사는 2대,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강국이 돼버려요. 중국, 러시아, 아이고 핵무기 저기 하고 우리 재래식 무기 뭐 K2 자주포, 뭐 K2 전차, 그 다음에 K9 자주포, 그 다음에 천궁 뭐 이런 거 보면은요, 미사일 이런 거 보면요, 절대로 중국도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사 2대 강국이 돼요. 문화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1등 강국이 되잖아. 뭐 K-팝, 뭐 드라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거는 문화 1등 강국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북 통일이 되면은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 때문에 그 나라가 방방 뜨고 방구 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쉽게 말하면 기반 시설이나 특히 저기 미국이 무슨 제조업이 뭐 있어요? 기반 산업이 뭐 있어요? 돈 가지고 장난하는 금융하고 이렇게 IT 쪽으로만 이렇게 발달해 나가고 했지만 실제로 이번 기반 산업 저기였죠. 제가 요즘 트럼프가 뭐 관세 올리고 모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트럼프는 이게 단순한 놈이에요. 단순한 놈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좀 모르는 놈이에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볼줄 못하는 놈이에요. 김일주가 되게 얍삽하다고 그러는 사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게 갑기에 합의돼가지고 기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의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주체적으로 가는 그런 식의 대가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트럼프는 이렇게 보면 되게 얍삽하고 좀 모자라는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관세 올리고 미국만 자극시키는데 그거는 맞겠지. 미국만 자세 관세 올리고 하는데 관세 올리면 일단은요. 그 미국 들어올 때 관세면 일단은 물건값이 올라가죠. 제가 이제 중국에 오래 살고 있지만 중국은 전국에 이렇게 전 세계의 제조업의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제가 중국에 이유라는 데 있었거든요. 이유에 상무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전시장 해가지고 중국의 모든 제조업의 그 대리점이나 그 전시장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 이유라는데 거기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층층마다 돌아다니게 하는데 일주일을 돌아다녀야만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별난 걸 다 만들어냅니다. 진짜 다 만들어내요. 여기서 뭐 만들어내는 병이다,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뭐 이렇게 소상품이라 가지고선 여러 가지 저기 제품들은 엄청 거기서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엄청 싸요. 그걸 전 세계에 밀어내거든요.
근데 그걸 관세 붙인다 이렇게 하면은 그 미국 놈들이 그 제조도 못하고 하면은 전탕 이게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관세 땅 때리고 하면 그 비싸게 안 살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볼때 트럼프는 경제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만 이렇게 그 아나무인격으로 이게 자기 그 이렇게 소탄 대신하는 그거밖에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저기 보면은 참 그 트럼프도 보면은 이게 그 답답한 놈이고 그걸 뽑아주는 미국 국민들도 닭다리 민족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제 윤석열 뽑았을 때 내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윤석열 지금 저기 한 걸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아마 40몇 %가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당선했대. 그러니까 40몇 % 우리나라 국민들 다 손가락 잘라야 된다. 그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네. 어때 그런 새끼를 뽑았어? 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그는 나는 솔직히 지금 여기서 또 걷던 얘기죠. 저는 이재명이도 별로예요. 이재명이도 그러면 이렇게 을질주해가지고 크게 못 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래 대통령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정치하는 보수나 이런 민주당 쪽에 보면은 크게 차고나는 인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래 지도자액은 나라 민족을 재현해가지고 이 정치해가지고 이 두 가지 이렇게 얘기했도록 이걸 차고 갈 만한 인재가 없더라는 얘기죠. 요번 5월달 돼가지고선 이재명이가 그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당선되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재명이냐 이렇게 쎄쎄하면서 중국한테 저기하고 걔는 전쟁을 별로 이렇게 그 생각을 안 하는 놈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남북통일, 그 남북통일 평화통일하면 좋죠. 평화통일을 이렇게 김정은 암살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해 이 개새끼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4대 강국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제가 이렇게 작년 3월달에 그 나라 민족의 정치 재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민족 우리나라 우수성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나오면은 저 유태인이 중국인을 못 이겨요. 내가 그건 잘합니다. 중국인들이 상식이 보통이 아닙니다. 유태인하고 중국인을 그러면 유태인이 손 들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중국인을 이기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거는 뭐 처음에 멋모르고 들어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 중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좀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그 국민성이 우수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역에 나오는 그 우리나라 태극기, 그 다음에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루가 멀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하는데 그 저기 애국가도 쉽게 말하면 그 찬송가 같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걸 생각하게 그런 식의 저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이렇게 영적인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호받는 그런 식의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민족 우리나라 우수성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내가 정리한 것만 해도 지금 10가지가 되거든요. 치안은 내가 알기로는 다 잡아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카페나 이런 데서 그냥 놓고 가도 그거를 그냥 들고 가질 않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뭘 떨어뜨려도 그냥 놓고 가고 그것들은 다 뭐냐면 이렇게 CCTV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치안을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뭐냐면 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방방도 잘 살겠지만은 그 나라는 지금도 이 총기 사건에 가지고 엄청 많이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엔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뒤지는 게 총기 사고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이 치안이나 이 강력범죄가 없는 거 그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우리나라만큼 이 교통이 잘 됐고 대중교통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일본 우리나라 못 쫓아요. 특히 뭐냐면은 이 교통 인프라도 치면 이 교통 요금이요. 내가 보기에는 무지무지 싼 겁니다. 환승도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가 없어요. 지하철 이것도 이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와나서 또 깜짝 놀라는 게 교통 인프라 버스하고 지하철 인프라 이걸 잘 됐는 건 깜짝 놀래요. 이 시골까지 마을버스가 다녀가지고선 이렇게 다 시골이나 이런 소도시에도 마을버스가 다 다니고 산골까지 구석지가 다 이게 버스 인프라라는 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교통정이 올 때 이렇게 줄 서는 거, 지하철이나 버스 타올 때 알아서 줄 서는 거, 이거요. 우리나라는 당연한 것 같죠? 절대 외국은 안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쾌차만 해, 지금요.
질서의식.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 의료 보험 우리나라만큼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어디 조금 났다 감기약도 걸리면 어디 동네병원 가고 뭐 가고 쉽게 하고 또 이 의료 정신과가 엄청 싸고 잘 돼 있고 쉽게 하는 거 이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안경 쓰겠죠. 이 안경 맞추는 것도 이렇게 예를 하나 주자면은 안경 맞추는 저 서양이나 다른 나라 가면은 몇 시간씩 하는데 우리나라 30분이면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걸 깜짝 좀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최고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서 잘못하면 의료비가 엄청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 쫓아올 수도 없고 대갈 때도 그 나라는 못 돕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삼성에다 전 세계 최고 좋은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되게 우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전자하고 중공업을 해가지고 제조 기반 우리나라가 의외로 이렇게 이 중화학공업이나 전자 쪽에 이렇게 제조에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걸 외국 나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조선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웬만한 저기 한 것들은 이렇게 지금은 저기 군수산업 해가지고 KF-21 해가지고 비행기 전투기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 제조 기반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문화, 예술, 창작, 체육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K-팝 이렇게 해가지고선 되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시들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1등 국가예요. 이렇게 문화, 예술, 창작, 체육은 문화 1등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건 이 대중 화장실. 그 뭐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저는 서산 살고 서산의 시장에 화장실 가도요 깨끗이 잘 돼 있고요. 깜짝 또 놀라는 거는 그 화장실에 휴지가 다 완비돼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아이고 제가 이제 간혹 이게 해외 여행 같이 가고 하는데 쭉 가서 이제 곤란 받는 것이 이렇게 용변 이렇게 소변 마려운 거 길거리 가다 소변 마려 길거리 옆에 와서 저기 없을 그래 되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중 화장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뭐 지하철이나 어디 가면은 이렇게 화장실 표시가 딱 돼 있어요. 시장에서 가면은 사람들에게 화장실 표시가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있다 화장실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거는 좀 가면요 공교롭게도 막 휴지가 있어. 난 그거에서 더 놀랐어요. 그 다음에 사회 안전방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요거는 치안의 요구하는데 이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도둑질해가거나 누가 누 때리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구경해요 이렇게 구경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딱 있으면 가가지고 그놈 잡아줘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큰 고속도로나 이렇게 갈 때 이제 맥주병 이렇게 확 틀다가 맥주병이 길거리에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맥주병 소주가 떨어지고 오면은 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차 타고 가다가 다 내려가지고 치워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두 시간 만에 깨끗하게 통하고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거 자발성이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각기 살 때는 내가 대장이다 이런 식으로 살고 오는데 의기의식이 어떤 이제 문제가 딱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딱 이게 뭉치는 기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회문학 자발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유독 그런 게 강합니다. 그게 상당히 장점으로 나타나요. 음식 문화 저는 이제 중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뭐 중국에 뭐 이렇게 다리 상다리 빼놓고는 다 해서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죠. 근데 중국의 음식 문화는 천편일주로 기름이 튀기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끓이고 탕하고 그 다음에 절이고 뭐 이렇게 찌먹고 뭐 하는 문화가 중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재료는 많은데 천편일주로 튀기는 문화, 기름이 튀기는 문화예요. 그래서 음식이 우리나라처럼 다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음식점에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외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 먹다 우리나라 음식 먹으면 이게 상당히 고도화된 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스시나 해산물 이거 빼놓고는 별로 저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길거리 음식이나 뭐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게 10번째로 군사하고 무기.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요. 지금 전쟁을 휩쓸고 있습니다. K2 전차, 그 다음에 K9 자주포, 천궁,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저기 KF-21 해가지고 제
4.5세 때 그 전투기 만들어내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남북한이 통일되면은요,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군사는 미국 다음으로 2대 강국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 범접할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가지고서 이렇게 러시아가 이길 것처럼 했는데 걔는 인해 전술을 가고 오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뭐 질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나라 무기 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게 다 알게 됐잖아요. 그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나는 중국이 오래 살았겠지만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당당하게 보이지만요. 중국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되질 않아요. 군사 무기 체제도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통 딱 되고 오면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삼면이 바다고 북한이 이렇게 막혀 이렇게 섬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통을 딱 되면 중국 저 만주 쪽으로 해 쭉 이렇게 펼치면서 살고 이렇게 유럽도 이렇게 기차 타고 갈 수 있고 뭐 그런 쪽으로 되고 오면은 승승장은 잘 나가죠. 그러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종속 국가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특징이 뭐냐면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이 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수양산 살이 많고 물 많고 이런 것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돌아다녀도 이렇게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왜 미래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불사하되 왜 남북 통일 이 통일을 이렇게 우선시 안 하는지 나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AR과 양원봉 같은 제2의 3의 양원봉을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이 키우면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이 지도자들이 턴에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우선 전쟁을 불사하더라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김정은만 작작이 암살시킴이고 그 밑에 작다 몇 놈만 죽이면요 쉽게 통일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미친 새끼들은 못해. 우리나라는 인지가 없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저는 이게 하나님 믿으면서 너는 왜 전쟁 얘기하고 그러냐 했지. 저는 쉽게 말하면 지금도 한참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별로 뜻이 없습니다. 그냥 되도록이면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면은 나는 죽더라도 내 후손들은 짱짱하게 잘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게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되면은 북한의 그 김정은의 포갑에 따라서 이 노예처럼 사는 사람 해방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의미로 하면은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북한에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왜 김정은이 오래 살려요? 그 새끼 빨리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여러 사람도 이게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빨리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이렇게 통일이 돼가지고 한민족이 같이 오손도손 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가 우리나라 국토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은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알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북한은 김정은을 까부시고 이렇게 한반도를 다 우리나라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 지도자나 미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그걸 왜 할 생각을 안 했는지 그게 상당히 답답합니다. 오늘은 제 사견으로 해야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답답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